HLB가 2.76% 상승하며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제약바이오주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입니다. 4월 초부터 제약 섹터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역시나 금리 이슈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HLB가 예상보다 깊은 조정을 보인 것 또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황 분석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 이슈만 제대로 파악해도 제약 섹터가 깊은 조정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고 언제쯤 반등이 가능한지까지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금리 정책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종목 분석에 집중하느라 영상 업로드가 여전히 뜸한 편인데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413명의 구독자가 함께하고 있는 출양파 장전 코멘트에서 분석을 이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양파 장전 코멘트는 출양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글로벌 시황과 HLB 분석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와 제약바이오 섹터는 물론이고 HLB 주가 향방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된 시황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 전체 그룹주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 금리 관련 부분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에는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는데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뒤집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장은 4월 3일 또다시 비슷한 발언을 하였으며 연준의장에 이어서 여는 총재들 또한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내 제약 섹터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섹터 등락률 최하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한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준의장이나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국채 금리가 상승했었는데 특이하게도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도 채권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출양파는 당시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 주가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기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미 증시가 그동안 쉼없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연은 총재의 발언을 빌미로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금리 이슈가 지수에 끼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출양파의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에도 국채금리가 오히려 하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지만 4월 5일 언론 기사를 보면 국채금리가 지수에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던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만큼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핵심 이슈와 함의를 짧게 분석해드리는 출양파의 장전 코멘트는 어용 언론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10일에는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되었는데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였으며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0%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S&P 지수와 나스닥은 0%대 하락에 그치며 역시나 국채금리가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날 장전 코멘트에서는 일부 언론들이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후퇴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조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연준의 관례상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지 말지는 HLB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좀 더 현실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투자 성과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출양파의 장전 코멘트는 뉴스의 이면과 함의를 분석하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인 대중 언론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양파의 장전 코멘트와 레거시 미디어가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주장이 좀 더 실체에 가깝고 주가의 향방에 부합하는 분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초 방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사적 최고점이었을 때 어떻게 글로벌 큰손들이 언론 플레이로 작전을 펼치는지를 자세히 소개시켜드렸으며 테슬라 할인 정책은 테슬라 주가를 3배나 급등시키는 대형 호재였지만 국내 언론들이 왜 이를 엉뚱하게 해석했는지도 안내드렸습니다. 2022년 9월 말에는 국내 언론들이 경기 침체 확률이 98%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지수가 대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엉터리 전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반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출향파는 2021년 12월 말부터 삼성전자의 고점 징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2023년 1월 16일 테슬라가 할인 정책을 발표할 때는 대형 호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2022년 9월 말부터는 회원방에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지수의 대세 상승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드려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작전주인 마당의 국내 종목의 대부분은 세력들의 작전에 놀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외국계 거대 자본이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거나 저점에서 물량을 뺏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언론과 출향파의 의견이 상반될 때는 더더구나 출향파의 분석에 주목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대중 언론들의 시황 분석이 어용 분석이 되는 이유를 그동안 반복적으로 설명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뉴스 도매상인 연합뉴스가 미국에서 생성된 글로벌 뉴스를 수입해서 국내 언론사에 제공하면 언론사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여과 없이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투기자본들은 어렵지 않게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거나 저점에서 물량을 뺐을 때 국내 언론사들을 언론 플레이로 활용하며 그들의 놀이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월 11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금리 이슈로 인한 조정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1.47% 갭하락으로 출발해서 장중에 낙폭을 확대했지만 결국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코스닥은 0.99% 갭하락으로 출발하여 역시나 낙폭을 확대했지만 결국 보합권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경제지표와 국제 정세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소비자물가지 수인 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국채금리를 급등시켰지만 다음날 발표한 생산자물가지 수인 PPI는 예상치를 하회하며 국채금리의 반락을 가져왔는데 당연히 제약바이오주에는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수거래일제 섹터 등락률 하위권에 머물다가 단숨에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역시나 PPI가 국채금리를 크게 하락시킨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악재도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며 중동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우리 증시는 직전 거래일에서 급등했었던 미 증시에 커플링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끝나고 열린 미 증시 또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역시나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은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보복 공격을 감행했으며 내일 우리 증시는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맞대응하지 않고 한 번씩 주고받는 수준으로 공방이 마감된다면 지수는 억눌린 것 이상으로 적지 않게 반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반대로 이스라엘이 확전을 불사하며 강경하게 나온다면 글로벌 증시는 오랜만에 조정 파동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는 개인 비리에 집중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 전쟁을 일으켰으며 역시나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번에는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하며 이란과의 갈등을 최고조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은 중동 긴장과 확전을 바라지 않지만 이전 집권자들과 다르게 네타냐후 총리는 워낙 과격한 성향으로 미국의 통제에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확실하며 그의 선택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단기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 또한 중동 전쟁이 확전된다면 하방 세력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기가 조금 지연될 뿐 가남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머지않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출향파가 추정하는 상방 세력들의 가능성 높은 두 가지 플랜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듯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반락이 깊어지고 반등 시기가 지연되었지만 결국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신약 승인 여부가 공개되기 전에 주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플랜은 최근 여러 가지 악재가 반복적으로 생성되며 반등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진 만큼 신약 승인 이후로 본격적인 물량 공세를 펼치며 보다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플랜은 대부분의 HLB 주주들이 희망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신약 실패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기에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신약 승인 전에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반영하게 되면 재료 소멸 이슈로 이에 대응하는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향파 또한 회원들과 함께 이러한 플랜에 대비하여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 세력들은 너무 뻔한 전략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플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실패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전략이지만 객관적으로 신약 승인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플랜 가능성 역시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승인이 된다면 언론들은 조회수 경쟁을 위해 앞다투어 국내 초유의 HLB 항암 신약 승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플랜은 선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단기 재료 소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플랜은 언론의 자진 홍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상승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횡보하며 억눌린 주가는 호재에 반응하는 강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주식판의 생리이자 통계로 확인된 이론인 만큼 상방 세력들은 첫 번째 플랜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단기 상승폭을 확대해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방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주가를 부양함과 동시에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에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HLB 개인 투자자들이 2019년의 학습 효과로 인해 고점에서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 절제돼 왔던 욕심과 욕망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주식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양파 영상을 자주 시청하면서 공감을 해오셨다면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현혹되어 고점에서 물량바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상방 세력들의 플랜과 대응 전략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LB 전체 그룹주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차트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가독성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차트가 일정 범위를 표기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교하게 대응해왔던 구간을 차트에 표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대응해야 할 구간 위주로 지지와 저항선을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차트에 저항이나 지지선을 그려놓는데 저항이나 지지력의 강도에 따라 굵기에 변화를 주었으며 굵을수록 저항이나 지지가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항이나 지지 구간을 터치하게 되면 터치한 횟수와 거래량에 비례하여 에너지가 감소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는 마지막 방어선이 직전 역사적 신고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전 역사적 신고가의 최고가인 85,144원을 기점으로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85,144원과 3월 8일의 시가 사이에는 워낙 강력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하방 세력들이 아무리 총공세를 펼친다 해도 쉽게 깨지기는 어려운 구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216처럼 언론을 동원하며 대대적인 허위 날조를 하며 거래량을 증폭시킨다면 그 어떤 차트도 깨지지 않을 수 없겠지만, 기대감이 절정에 달한 구간에서 그러한 불법적인 도발을 감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동전쟁이 확전되어 글로벌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 찬스로 활용하려는 반발 매수세가 적지 않게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97,600원과 104,500원의 저항을 느끼게 될 것이며, 114,900원에는 아주 강력한 저항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나오는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HLB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개인이 순매수로 대응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소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개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감소된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과 외국인이 상반된 행보를 보여왔지만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주 강조했듯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이 매집해놓은 물량이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순매수 금액 이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연기금은 최근 제약 섹터 악재와 더불어 대응 물량을 잠시 내놓았지만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단타 거래를 하며 기관 거래를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그동안 출양파가 예측한 대로 움직여주며 굉장히 단조로운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역시나 시황에 따라 단기 대응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하고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또다시 매수 우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관의 수급은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16,120원의 기본적인 지지력이 있으며 15,990원과 15,360원 사이에는 갭지지로 인해 지지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신규나 추가 매수로 대응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며, 위로는 18,830원의 강력한 저항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5,000원과 23,800원 또한 저항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황과 거래량을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두 구간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간격으로 저항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25,500원만 넘어선다면 23,8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LB제약은 중첩된 갭 지지 구간의 하단인 28,35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갭저항이나 갭 지지가 중복되었을 때는 에너지가 증폭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반발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는 26,200원과 22,900원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지지 구간이 있으며 위로도 32,900원과 39,670원의 초보자들도 쉽게 저항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차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한 차트에서는 반발 매수세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거래량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32,9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느끼는 모습인데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명확한 저항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터치했기 때문에 저항력은 다소 감소한 상태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직전 영상에서 12,290원과 11,800원 사이에 형성된 갭은 지지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적극적인 매수 찬스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갭저항이나 갭지지는 자주 강조드렸듯이 일봉의 몸통으로 매조지을 때까지 에너지가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등이 나와준다면 14,010원의 소소한 저항력과 14,220원의 강력한 저항이 확인되는데 14,220원의 저항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래량이 아니라면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뻔한 구간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몰라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출량파의 분석이 굉장히 정교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표기해드린 저항 구간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본 방송을 시청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HLB글로벌은 진회장의 추가 매수 소식 이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 섹터의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4월 9일에는 8,240원에 형성된 강력한 저항을 맞고 반락한 모습인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240원은 갑작스럽게 형성된 저항이기 때문에 고수가 아니라면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8,120원은 HLB글로벌 역사상 근 2년 만에 최고의 거래량이 터진 일봉의 시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한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구간에서 대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식의 기초이론을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기초이론을 숙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8,120원은 한 번 터치로 저항력이 어느 정도 감소됐지만 워낙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저항력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넘어선다면 단기적으로는 9,490원과 9,760원의 갭저항에서 저항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갭지지나 갭저항은 워낙 기초적인 차트 이론이기 때문에 간혹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갭지지나 갭저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갭은 벌어진 크기에 비례해서 저항과 지지력이 있다는 것을 기본 상식으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로는 7,250원과 6,860원의 입을 크게 벌린 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지력이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대응과 지지 구간이 굉장히 단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5,350원은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몇 번의 터치로 인해 상당 부분 저항력이 감소하였으며 좀 더 위로는 5,900원과 5,980원 사이에 형성된 갭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6,250원에는 아주 강력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로는 4,618원에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선명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의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HLB 파나지는 4,900원에 워낙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길쭉한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한 번의 터치로 저항력이 30%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저항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어드린 HLB그룹주 중에서 단기 저항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라인으로 표기해드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는 4,285원의 지지력을 발판 삼아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며 4,060원짜리도 너무나 선명하게 강한 반발 매수세가 예상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4,415원과 4,480원의 저항력이 있는데 4,480원은 표기해드린 대로 저항이 아주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100원의 저항력에 밀려 반락한 모습인데 저렇게 강한 저항 구간을 거래량도 없이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밀려난 모습입니다. 역시나 저항력이 적지 않게 남아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려면 합당한 거래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구간은 3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진 3월 8일 장대양봉의 종가 지지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여러 번 터치하면서 지지력이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향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